원인이 뭔가요, 원장님? 코피가 나는 원인은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아니면 항응고제 복용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. 근데 주로 보통은 가을에서 겨울철로 넘어가는 시기에 좀 건조한 환경 때문에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코피가 나서 이 가름비를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많은가요, 실제로? 지금은 진짜 많은 시기는 아니에요. 자,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찬바람이 불면 이제 추워지면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호환 점막이 이제 건조하면 코피가 훨씬 많이 나기 때문에 한 10월 중순쯤 되면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. 코피가 났을 때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? 일단은 탈지면이 있으면 참 좋고요. 보통 이제 휴지로 많이 막으시죠. 근데 좋은 거는 이제 깨끗한 탈지면을 이제 적당한 크기로 호안에 잘 이제 넣어놓고요. 그냥 이제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. 코피가 자주 나면 의심해야 할 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? 그렇죠. 일단은 과하게 자꾸 코피가 난다면 일단 고혈압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드물긴 하지만 혈액응고 장애 그런 걸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혈액응고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코피가 잘 날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코피가 많이 나서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네.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하게 되나요? 우리가 코피도 그냥 가볍게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. 심각하게 이제 코 안쪽 깊숙한 데서 나는 저희는 이제 후방출혈이라고 해요. 이제 앞에서 나는 이제 전방출혈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간단하게 그 전기 소작을 하거나 이제 약품으로 이제 소작하는 게 있습니다. 뭐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후방출혈이 이제 심하고 이제 코피가 안 멎는 경우에는 진짜 수술까지 가야 되는 거죠. 전신 마취해서. 수술 후에 뭐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항이나 예. 아니면 적응증 같은 게 있을까요? 이제 혈압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점막이 이제 회복되는 데까지 한 일주일은 걸리거든요. 한 2주 정도까지는 무리한 운동이나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걸 좀 피해야 하셔야겠죠. 코피가 날 때 약국에서 어떤 약을 찾아서 복용하면 제일 좋을까요? 그 약은 딱 없습니다.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는 주사로 이제 출혈이 있는 환자들한테 놓는 약이 있긴 한데요. 근데 그거는 이제 병원으로 오셔야 되는 거고. 응급처치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예. 코피 났을 때 예. 빨리 멈추게 하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사실 이제 그 꿀팁은 탈지면을 막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. 한 번 난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반복적인 원인 자체가 코피가 한번 먹고 난 뒤에는 코피가 났던 자리에 피딱지가 생깁니다. 그 피딱지가 다시 우리가 이제 코를 세게 풀거나 아니면 손으로 불편해서 이제 만지거나 하다 보면 떨어지면서 다시 코피가 나는 거거든요.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피딱지가 앉지 않고 점막이 치유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 그러려면 코 안에 가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. 연고를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그 연고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, 부시딘이나 뭐 그런 것도 되고요. 병원에서 처방받는 연고들, 그런 연고들을 면봉에 발라갖고요. 코피가 낫는 자리가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 코 점막 안에 잘 발라주시고, 그 다음에 탈지면으로 코를 숨이 통할 정도로만 해서 가볍게 막아주시는 거죠. 그렇게 놓으면 이제 코 안에 보습이 되기 때문에 피딱지가 앉지 않고 점막이 치유됩니다. OX 시간인데요. 네. 원장님, 흔히 코피가 나면은 드라마 같은 데서 막 코를 막고 이렇게 고개를 젖히고 하는데 예. 이게 맞는 대처법인가요? 그거는 저는 X라고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요, 그게 이제 코를 뒤로 젖히게 되면 이제 결국 피가 목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. 건강하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코가 목 뒤로 넘어가면 그냥 뱉으면 되는데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례가 들린다고 하죠.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뭐 이제 기도흡인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제 흡인된 피 때문에 폐렴도 생길 수 있고요. 꽤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 코피가 날 때 네. 자주 나면은 뭐 반신욕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? 반신욕의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혈관이 확장되게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,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신욕을 하면 좀 몸이 편안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니까 아마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공부를 많이 하거나 하면 흔히 뭐 코피가 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 공부를 많이 했다라기보다 그냥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. 예. 원장님 공부하다 코피 흘리신 적 있으신가요? 저요? 저는 항상 좀
예. 그럼 맞는 걸로. 그게 아니고요. 공부를 할 때 보통 보면 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몸의 작용들이 가슴이 좀 두근두근 거린다거나 항상 혈압이 평상시보다 좀 더 올라가 있게 되고 본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제 신체 기능들이 다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피가 좀 자주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비염이 심하면 코피가 자주 난다. 이거 사실인가요? 그거는 저는 O 하겠습니다. 비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코가 건조한 분들도 꽤 있고요.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막 자체도 좀 약해져 있는 거죠.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 손이 많이 가니까요.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코를 뭐 손으로 비비거나 뭐 이제 후비거나 뭐 그렇다가 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비염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코가 불편하니까 훨씬 더 손을 많이 대겠죠. 코피가 나면 몸에 기가 허해서 그러는 거라고 홍삼을 막 챙겨 먹기도 하잖아요. 효과가 있는 건가요? 홍삼의 효과 자체는 이게 우리가 피를 좀 묽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. 큰 수술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삼을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홍삼은 코피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첫 유튜브 촬영인데요. 많이 긴장되네요.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볼 때는 참 뭐 어색한 분들도 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이게 직접 찍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. 아무튼 간에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이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저희는 여기 대구 바른미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입니다.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.